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크로아티아는 동유럽에 위치한 인구 400만의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나라는 축구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었고, 발롱도르 위너 루카 모드리치를 필두로 한 크로아티아 대표팀은 2018년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크로아티아의 월드컵 준우승을 크로아티아 대표팀 선수로서 함께할 수도 있었던 한국 선수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팀 크로아티아 대표팀의 부름을 받아 모드리치와 함께 뛸 뻔했던 한국 선수, 그는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은 정훈, 1989년생으로 포지션은 레프트백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태어난 정훈은 울산 지역 최고 명문팀이자 K리그 울산현대 유스팀인 현대중학교 그리고 현대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정훈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의 우수한 활약으로 2008년 고교 졸업 시점에 울산현대의 우선 지명을 받은 뒤 박지성 선수의 모교인 명지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명지대학교에 진학한 정훈은 1, 2학년 때는 쟁쟁한 선배들에게 밀려 경기에 거의 나서지 못했고, 3학년이던 2010년부터 주전급 선수로 올라서면서 2010 시즌 15경기 출전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2008-2009 시즌 하위권을 기록했던 명지대는 2010년 수도권 A권역 4위라는 호성적을 냈죠. 2011 시즌에는 4학년 선수로서 확고한 주전으로 자리잡았고, 수비수임에도 등번호 7번을 달고 뛰었으며 시즌 17경기 출전 2골을 기록 명지대학교에 권역 5위를 이끌어내면서 명지대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정훈은 명지대학교 졸업 후 곧바로 우선 지명을 받았던 울산현대에 합류했고 2012년 프로에서의 첫 시즌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당시 울산현대는 AFC 챔피언스리그까지 우승할 만큼 막강한 전력을 지니고 있었고, 정훈은 본래 수비형 미드필더인 김성환에게 주전 자리를 완전히 내주며 2012 시즌 단 한 경기도 경기에 나서지 못하면서 팀에서 방출되고 맙니다. 무적 신세가 된 정훈은 눈을 낮춰 K리그 챌린지 하위권 팀이었던 충주원멜에 입단 테스트에 참가했지만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2부 리그 구단의 선택조차 받지 못한 정훈은 팀을 찾기 위해 방방곡곡 뛰어다녔고, 마침내 2013년 1월 크로아티아 1부 리그의 중위권 팀 NK 이스트라에 입단하게 됩니다. 사실 유럽 진출이라고는 하지만 크로아티아 리그의 재정 규모나 기반이 탄탄하지는 않았기에 여전히 정훈 선수의 미래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울산에서 2군 신세를 면치 못하던 무명 선수 정훈은 이스트라에 입단하자마자 주전 자리를 차지했고, 2012-2013 시즌 후반기 12경기 출전 0골 1도움을 기록, 단 12경기만 뛰었음에도 시즌 베스트 11에 선정되며 울산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축구 인생을 걷게 됩니다. 2013-2014 시즌에도 이스트라에서 26경기 출전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핵심 수비수로 활약했는데, 이에 크로아티아의 전설적인 공격수 다보르 슈케르 또한 정훈을 두고 이런 선수가 왜 한국 대표로 안 뽑히는지 의아해할 정도였습니다. 2014-2015 시즌에도 정훈은 이스트라의 핵심 풀백으로서 활약했고, 시즌 전반기 16경기 출전 1도움을 기록하면서 역시 단단한 수비수로서 맹활약 중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정훈의 맹활약에 크로아티아 축구협회에서는 정훈의 기아 및 대표팀 발탁을 검토하게 됩니다. 당시 크로아티아 대표팀은 이반 스트리니치를 주전 왼쪽 풀백으로 쓰고 있었고, 정훈은 이반 스트리니치의 백업 멤버로서 유로 2016 예선에 차출될 것으로 현지 기사까지 보도됐었습니다. 게다가 이탈리아 세리에A의 아탈란타까지 정훈의 영입을 노리면서 정훈의 커리어는 정말 엄청난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만 26세가 된 정훈은 상무팀에 지원하려면 최소 28세 이전에 국내 리그로 이적해야 하는 병역 문제에 직면했고, 결국 아탈란타 이적은 무산되고 말죠. 게다가 크로아티아 축구협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정훈이 아닌 오스트리아 국적의 왼쪽 풀백 마린 레오바치를 귀화시켰고, 결국 정훈의 크로아티아 귀화 또한 무산되고 맙니다. 아무튼 정훈은 2015년 정든 이스트라를 떠나 이스트라보다 큰 팀이자 크로아티아 4위권 팀이었던 RNK 스플리트로 이적하게 됩니다. 물론 스플리트에서도 활약은 계속됐습니다. 2014-2015 시즌 후반기 9경기에 출전하여 훌륭한 수비력을 선보였죠. 2015-2016 시즌 전반기에도 라이트백과 레프트백을 오가며 12경기에 출전, 역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정훈 선수는 유럽에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고민 끝에 크로아티아 생활을 마감하기로 마음먹고 국내 복귀를 결심하게 됩니다. 정훈 선수의 근황은 어떻게 될까요? 2016년 초 정훈은 자신을 인정해준 무대 크로아티아를 떠나 자신을 외면했던 무대 K리그로 4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K리그로 다시 돌아온 정훈은 예전 울산 현대 시절의 정훈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유럽에서 공격수들과 부딪히며 강인해진 정훈의 피지컬은 K리그 공격수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됐고, 특유의 킥 능력은 K리그의 콜라로프라는 별명을 만들어낼 만큼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조성환 감독은 공수 양면에서 상당히 기량이 잘 다져진 정훈을 주전 수비수로 기용했고, 당시 제주는 3백 포메이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훈의 공격성이 유독 더 발휘되었고,
제주 유나이티드는 좌측면에 정훈의 날카로운 크로스와 우측면에는 안현범의 빠른 돌파를 통해 공포의 좌우측면 라인을 형성했습니다. 결국 정훈은 2016 시즌 32경기 출전 1골 5도움을 기록했고 K리그 시즌 베스트 11에도 선정되면서 사실상 K리그 데뷔 시즌부터 정상급 선수로 평가받게 됩니다. 크로아티아 리그와 K리그에서 모두 시즌 베스트 11을 수상한 셈이었죠. K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정훈은 드디어 한국 국가대표팀에도 거론되기 시작했고 많은 축구 팬들의 입에 오르내리지만 당시 대표팀 감독 울리 슈틸리케는 김진수, 박주호, 윤석영 등을 레프트백으로 기용했고 정훈의 대표팀 발탁은 아쉽게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17 시즌에는 AFC 챔피언스리그 무대도 경험하면서 선수 생활 처음으로 국제대회 경험을 쌓았고 리그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굳히면서 30경기 출전 1골 3도움을 기록하게 됩니다. 정훈은 2018 시즌에도 역시 확고한 주전 자리를 차지내면서 전반기에만 12경기 출전 0골 2도움을 기록했고 더 이상 군 문제를 미룰 수 없었던 정훈은 2018년 6월 상근 예비역 신분으로 K3 리그 어드밴스 김포시민축구단에 입단하게 됩니다. 김포에 입단한 정훈은 팀에 합류하자마자 프로 출신 선수답게 남다른 실력을 선보이며 주전 자리를 차지했고 후반기 8경기를 출전하면서 김포시민축구단의 리그 4위와 챔피언십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끌어냅니다. 2019 시즌에는 한때 국대급 자원으로 거론되기도 했었던 같은 레프트백인 이기재가 팀에 입단했는데 김포의 오정열 감독은 K3 리그 수준에서는 넘사벽급 기량을 지닌 이 두 선수를 모두 활용하기 위해 이기재를 왼쪽 미드필더 자리로 올렸고 정훈은 본래 포지션인 사이드백에서 주전으로 출장하여 17경기 출전 2골을 기록하면서 팀을 K3 리그 어드밴스 3위로 올려놓는 활약을 펼치면서 김포시민축구단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제주 유나이티드는 2019 시즌 졸전 끝에 강등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고 2020 시즌 31살이 된 정훈은 K리그2에서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시즌 17경기 출전 0골 0도움 예전만큼의 기량은 확실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크로아티아 국가대표팀과 이탈리아 세리A 아탈란타에 관심을 받았던 정훈 선수는 애매한 타이밍과 나이 등 약간의 불운이 따르면서 더 큰 선수로 성장할 시기를 아쉽게 놓쳤습니다. 사실 20대 후반이던 2010년대 중후반 시절에만 해도 국가대표가 될 만한 활약을 펼쳤으나 아쉽게도 그 시기에 기회를 잡지 못하면서 대표팀과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원소속팀 제주는 2부 리그로 강등까지 당했고 정훈 선수는 31살에 2부 리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약간의 위기 속에서 다시 커리어를 이어나가야만 합니다. 정훈 선수가 다시 한번 날아오르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